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뭐 좀 충격적인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이미 미투 관련해서는 이제 이름이 올랐던 유명 배우죠.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운 건이 터져 나온 겁니다. 자, 이걸 주장한 거는 제1교포 여배우인데요. 이게 무려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에 함께 드라마에 출연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여배우는 20대입니다. 지금은 40대고요. 그런데 조재현 씨가 연기를 가르쳐 주겠다 하고 불렀다는 거죠, 따로. 따라갔는데 이게 공사 중인 남자 화장실 안에서 느닷없이 성폭행을 했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새롭게 폭로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재현 씨 입장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어제부터 일파만파 지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A 씨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 사건 직후 조재현 씨의 행동도 굉장히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A 씨의 일방적인 뭐 주장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나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더니 이 조재현 씨가 입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나 이제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그 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이 성폭행을 다 당한 다음에 조재현 씨가 좋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격자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당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루어졌던 장소 자체가 남자 화장실이다 보니까 목격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는 상태로 대기실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코디가 어디 갔었냐, 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상태나 이런 게 안 좋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게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대기실에 정말 망연자실한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조재현 씨가 이 여성 A 씨 무릎에 무릎베개를 하고 누웠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조재현 씨 측은 뭐 즉각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재현 씨 측의 입장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요. 당시의 사건과 관련해서 성폭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관계다.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조재현 씨가 지금처럼 굉장히 떠있는 배우가 아니었고 그냥 무명 정도 이제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지는 단계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떤 권력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있었던 성관계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하면서 이것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이 A 씨, 여성 배우 A 씨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항의를 해서 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한참이 지난 지금 요즘에 이제 미투가 터지고 나서 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3억 원을 요구를 하는 이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3억 원을 요구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현재 그 변호사는 또 사임을 한 상태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서 양측의 지금 주장이 완전히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이 오갔다고 할지라도 이 범죄는 범죄가 되는 거죠? 네, 합의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건네주는 것이 불리한 어떤 정황 증거로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금원을 건넬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항의를 하니까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건넸다? 그럼 오히려 이건 오해를 살 수 있는 금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신과 진단서, 뭐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료받은 진단서 이런 것도 만약 법정에 가면 어떤 효력이 있는 겁니까? 네, 매우 중요한 효력이 있는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또 특히나 이런 어떤 정신과 진료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상담 진료나 치료를 받으면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의사에게 털어놓기 때문에 이런 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경찰 수사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문단 내 성추행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고은 시인이 이 자신의 주거지 수원을 떠났다고 하죠. 사실은 수원 문학 향수의 집 이런 이제 이름으로 사실은 수원시가 상당히 지원을 했었죠. 예를 들면 뭐 이 유명 문인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서 상당히 지원도 하고 센터도 만들고 그곳을 뭔가 명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회수 선생 하면은 이제 강원도 홍천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을 다 기억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고은 시인, 우리나라 문단의 최고 원로 시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분인데 올해 이제 미투에 휩싸이면서 그야말로 그 평판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입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하는 인사를 남기고 짐을 다 빼서 이제 수원 광교산에 네. 이 문학 향수의 집을 떠났다고 하니까 다음 거처가 또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원래 이분이 이제 출가한 분으로 전국을 떠돌면서 만인보라는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예.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이 되는데 어쨌든 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 유명인들, 문인을 포함해서 유명 문화예술인에게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예.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외에서요, 변태 행위를 하던 남성이 잇따라 붙잡히고 있는데, 자, 이번 한 남성, 정말 사람이 많은 백화점에서 좀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에 취했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네. 예. 이건 뭐 저는 그렇게 중요한 핑계거리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네. 6분 사이에 4명의 여성이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공연음란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죠. 바바리맨. 그 군복 차림의 한 청년입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이 여성 앞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그리고 또 이 여성을 만지려고까지 했어요. 얼마나 그 네. 엘리베이터에서 무서운 상황이었을까요? 결국은 출동한 경찰이 제압을 했는데요. 본인은 만취를 주장하고 있지만 네.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음주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뭐 음주 감경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와 관련해서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처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해지기 때문에 네. 음주를 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게 결코 재판부에서 양형에 참작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네. 특히나 지금 이 사건도 이 예비군을 지금 군복을 입은 그 영상 속에 군복을 지금 입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군복을 입고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비군이 끝난 다음에 이 예비군 친구들 동기들과 이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저렇게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양형에서 크게 참작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네. 정말 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학교 교문을 배경으로 자신의 나체 인증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남자들도 있다면서요. 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정말 반복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양에 있었던 그 여중고 학교 앞에서 이 새벽 시간에 거기서 나체로 사진을 찍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예. 이게 한 번만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사진을 찍어서 10여 장 사진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상 속의 사진이나 이 찍힌 각도나 거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혼자 찍은 것으로 보이지가 않고 예.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보이고 추정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경찰이 현재 지금 이 남성에 대해서만 혐의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혹시 공범은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확인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여학교를 돌면서 네. 범행을 했다고 하니까 이 여학생들의 충격, 트라우마도 꽤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말 소녀 시절에 잘못된 어떤 이 성적인 트라우마가 생기는 대표적인 예. 경우예요. 이 예. 과거에도 아직 미성년자들이잖아요. 예, 과거에도 여학교 근처에 종종 우리가 바바리맨이라고 부르는 변태 남성들이 출연해서 이런 정말 끔찍한 공연음란죄를 저질러서 이 정신적인 충격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네. 이게 조기에 저지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성의 경우에 죄질이 특별히 나쁜 게 뭐냐 하면 공범이 있을 여지도 남아있는 거고요. 네. 물론 삼각대를 이용해서 혼자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SNS에 사진을 10여 장을 게재를 했고 여기에 끔찍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뭐요? 정복이라는 단어, 정복. 정복이요? 예, 그러니까 이 여학교 교문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공연음란을 하고 나 이런 거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사실은 사람이 나오면 도망가거든요. 예. 네. 이 피하고 알려지지 오히려 않기를 더, 기대하고 네. 그러면 이게 일종의 도착 증세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가 이 좀 이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행위를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예. 치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지금 봐라 보란 듯이 게재를 하고 네. 나는 뭐 여학교를 정복했다 이런 완전히 잘못된 그러니까 잘못된 마초이즘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하고 죄질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전혀 모르고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엉뚱하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런 네. 피해 당하시면은 빨리 좀 신고를 해서 네. 좀 더 이런 경우에는 벌을 좀 무겁게 줘야 되지 않을까. 본인을 그래야지. 위해서도 예. 이러한 나쁜 습성을 근절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앞으로 정말 본인도 큰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맑고 밝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범죄들은 조기에 빨리빨리 말씀하신 대로 처벌을 강화해서 근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들이 보면 한 대라도 좀 정신 차리라고 좀 혼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남성이 지나가면 뒤돌아가서 숨어 있고 여성이 지나가면 또 이렇게 공연을 했다는 거죠. 큰 소리 치고 그러는가요? 그런 행동을 보면 우리가 뭐 만취를 했다든가 이런 핑계를 적용하기가 어렵죠.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좀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나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더니 이 조재현 씨가 입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나 이제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그 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이 성폭행을 다 당한 다음에 조재현 씨가 좋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격자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 당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루어졌던 장소 자체가 남자 화장실이다 보니까 목격자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는 상태로 대기실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코디가 어디 갔었냐, 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상태나 이런 게 안 좋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게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대기실에 정말 망연자실한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조재현 씨입니다. 또 특히나 이런 어떤 정신과 진료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상담 진료나 치료를 받으면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의사에게 털어놓기 때문에 이런 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문단 내 성추행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고은 시인이 이 자신의 주거지 수원을 떠났다고 하죠. 사실은 수원 문학 향수의 집 이런 이제 이름으로 사실은 수원시가 상당히 지원을 했었죠. 예를 들면 뭐 이 유명 문인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서 상당히 지원도 하고 센터도 만들고 그곳을 뭔가 명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회수 선생 하면은 이제 강원도 홍천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을 다 기억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고은 시인, 우리나라 문단의 최고 원로 시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뭐 좀 충격적인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이미 미투 관련해서는 이제 이름이 올랐던 유명 배우죠.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운 건이 터져 나온 겁니다. 자, 이걸 주장한 거는 제1교포 여배우인데요. 이게 무려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에 함께 드라마에 출연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여배우는 20대입니다. 지금은 40대고요. 그런데 조재현 씨가 연기를 가르쳐주겠다 하고 불렀다는 거죠, 따로. 따라갔는데 이게 공사 중인 남자 화장실 안에서 느닷없이 성폭행을 했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새롭게 폭로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재현 씨 입장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어제부터 일파만파 지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A 씨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 사건 직후 조재현 씨의 행동도 굉장히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A 씨의 일방적인 뭐 주장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3억 원을 요구를 하는 이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3억 원을 요구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현재 그 변호사는 또 사임을 한 상태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서 양측 의 지금 주장이 완전히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이 오갔다고 할지라도 이 범죄는 범죄가 되는 거죠? 네, 합의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건네주는 것이 불리한 어떤 정황 증거로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금원을 건넬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항의를 하니까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건넸다? 그럼 오히려 이건 오해를 살 수 있는 금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신과 진단서, 뭐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료받은 진단서 이런 것도 만약 법정에 가면 어떤 효력이 있는 겁니까? 네, 매우 중요한 효력이 있는 증거로 사용이 될까? 이 A 씨, 여성 A 씨 무릎에 무릎 베개를 하고 누웠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조재현 씨 측은 뭐 즉각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재현 씨 측의 입장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요. 당시의 사건과 관련해서 성폭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관계다.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조재현 씨가 지금처럼 굉장히 떠있는 배우가 아니었고 그냥 무명 정도 이제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지는 단계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떤 권력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있었던 성관계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하면서 이것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이 A 씨, 여성 배우 A 씨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항의를 해서 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한참이 지난 지금 요즘에 이제 미투가 터지고 나서 이